우리는 살다 보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뒤도 옆도 살필 겨를 없이 달리다가 누구나 삶의 어느 모퉁이에 멈춰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인생을 알만하고 인생을 느낄만 하니 머리엔 이미 서리가 내리고 몸은 생각같이 움직이지 않지요. 젊을 때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 여기며 살아가다가 인생 후 반전이 돼서야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가지고 싶은 것들이 생겨 무언가를 계속 구매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년부터 인생의 덧셈과 뺄셈이 필요합니다. 안 쓰는 물건이나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 등은 빼고 비운 공간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갈 때 보다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물질적인 삶은 멀리하고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어떻게 하면 잘 빼고 잘 더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이 땅의 많은 중년 노년들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버려야 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노년의 비움을 실천하셔서 홀가분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첫 번째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떠나보내고 난 뒤 집을 좁혀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구가 적은데 집까지 넓으니 횡댕그렁해서 더 외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집을 줄이면 살림살이도 자연스럽게 비워지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쓰지도 않는 물건을 오랫동안 보관해 놓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제대로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막상 정리를 시작하면 버리는 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놔두면 언젠가 쓸 것 같은데 이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건 추억이 있는데라며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둘씩 챙겨두다 보니 슬그머니 또 자리를 차지합니다. 집안 곳곳에 잡동사니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풍수지리 전문가는 각 물건에는 고유의 에너지와 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의 흐름이 순조로워야 집안이 활기를 띨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불필요한 물건은 즉시 버리고 비워내야 비로소 그 자리에 자신이 진정 원하는 새로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물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밑창과 굽이 다른 낡은 신발입니다. 낡은 신발은 관절과 척추를 늙게 만들고 오래된 운동화는 족저근막의 압력을 높여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집에 낡은 신발이 있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오래된 플라스틱에는 환경호르몬과 세균도 많고 음식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칫솔입니다. 벌어진 칫솔모는 잇몸을 손상시켜 구강노화를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3개월마다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기름입니다. 오래되어 산패된 기름은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되고 혈전을 만들어 혈관을 좁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므로 오래된 기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오래된 이어폰입니다. 볼륨 키운 이어폰은 청력 노화를 촉진시키고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어폰을 낄 때는 최대 볼륨의 50% 아래로 듣고 오래된 이어폰은 버리셔야 합니다. 빨리 늙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집안에 있는 오래된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미덕이었으나 요즘처럼 넘쳐나는 시대의 무절제한 풍족함은 오히려 짐이 되고 욕심이 됩니다.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정신적으로는 점점 허기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비우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가신 법정 스님은 행복의 비결은 우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비우기가 익숙해진다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사모으던 습성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소유보다는 이런저런 경험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지만 정신적 공허함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깊은 중년 노년들에게 물건 버리기는 간결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더 단촐하게 더 가볍고 명료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것을 비우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두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덜 앉고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60세가 넘어 하루 10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보다 당뇨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높고 하체 비만 등이 발병하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자식들이 출가하고 나가게 되면 억지로라도 움직였던 몸은 그냥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의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도 각종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30분마다 5분간 가벼운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500명의 노인 가운데 가장 오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더 자주 움직였던 노인들보다 평균적으로 8년 더 빨리 늙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며 신체 활동이 게을러지면 근육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더욱 움직이기 싫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편하게 쉬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많이 걷는 것도 건강 유지를 위한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만일 걷지 못하신다면 앉아서 하는 운동 또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신다면 몸의 움직임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해도 근력이 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고령자들은 운동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매일 10분만 꾸준히 해도 1년이 지나면 현재 근력의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노년 건강 유지의 최대 복병인 낙상 사고가 줄고 사회 참여 활동은 늘어나고 노년의 허약도 예방됩니다. 얼마 전에 옆집 60대 어머님은 길을 걸어가시다 갑자기 넘어지셔서 팔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리의 근력이 부족해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셨는데요. 오랫동안 치료받느라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리 근력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신 앉아있는 시간이라도 줄이는 게 노후 건강을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습관을 길들여 어떤 태도로 지낼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 있는 노후를 위한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세 번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후 행복의 결정적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퇴직과 함께 직장 등 공적 관계망은 대부분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학창시절 동창 등 친밀한 관계 위주로 재편됩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라고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말끝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낸다거나 걸핏하면 화를 내는 등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에너지보다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알고 지낸 세월에 관계없이 자연스레 꺼려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은지 또는 만나고 싶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자신 역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노후가 되면 마음이 외롭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달려와 고민을 함께 나눌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죠. 나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은 노년의 삶의 질을 낮추고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만남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살아온 세월 속에 쌓인 갈등이 폭발하면서 관계가 망가질 때도 많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이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의 불협화음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하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늙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50대부터 하나씩 내려놓으면 편해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품을 떠나 독립하고 나면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껏 무리해서 만나야만 했던 사람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은 나이를 먹으면 체력도 기력도 젊었을 때와 같지 않게 되니 굳이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힘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참아가며 사람을 만나는 일은 피곤하기만 하죠.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는 만큼 인간관계에도 에너지 절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족만큼은 예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가족도 같습니다. 그저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요령이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사람보다는 고독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악기 배우기나 그림 그리기, 운동 등 취미 활동을 하면서 혼자만의 뜻깊은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내적 자존감도 덩달아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된다면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인간관계 또한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아는 사람 100명보다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 1명이 더 귀합니다.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과 편안하게 만나면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셔야 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라는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대답한 은퇴자가 늘리고 싶다고 한 은퇴자보다 6배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문제들을 비추어 볼 때 은퇴 후에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삐걱대는 관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간 어긋난 부분을 개선하고 줄어든 인맥을 새롭게 채워나가야 사람 냄새 풍기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에게 이로운 관계가 행복뿐 아니라 노후의 신체적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를 알아주는 한두 사람 붙잡고 사는 거라고 하더군요. 나이 들어서도 너무 관계에 연연하다 보면 자신에게 소홀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 자기 자신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4번째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먹을거리가 넘쳐나 영양 과잉 섭취로 인한 고혈압, 당뇨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 등의 만성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엔 여러 호르몬 분비와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고 과식이나 폭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내장 지방이 쌓여 복무 비만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먹다 보면 오히려 영양 과잉 상태를 초래해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소식하는 습관은 노화를 늦추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소식을 하면 뇌 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체중이 5%만 줄어도 허리와 무릎에서 느끼는 부담과 통증도 사라지고 목과 어깨도 가벼워집니다. 또한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와 혈액순환도 좋아지죠. 살이 빠지면서 얼굴 라인도 살아나고 고민했던 뱃살도 쑥 들어가서 몸매가 청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배불리 먹는 것이 인류의 수건이었지만 이제는 영양과잉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동안 몸을 가볍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첫 번째 목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조건 건강입니다. 그러니 급격하게 빼려고 하지 말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은 자연스레 슬슬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식보다는 적당한 배고픔을 즐기셔야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부족한 것을 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나이살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줄여야 하는데요. 소식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시간을 적어도 20분 이상으로 유지하시고 음식도 많이 오래 씹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할 경우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여 과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릇과 수저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밥을 반 덜어놓고 먹고 작은 그릇을 이용하여 음식을 담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은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건강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건강입니다. 젊었을 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몸 상하는 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셔야 한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조건으로 건강한 몸과 함께하는 배우자, 하고픈 일들, 여유로운 자금, 그리고 남은 생을 동반할 친구 등을 흔히 떠올립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생각한 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배우자, 친구와의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시간이나 일들이 꼬이며 어려움을 겪는 힘든 시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범사에 감사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삶의 지혜이죠. 흐르는 물을 되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생활 수칙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지침을 정해놓고 실행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에서 외롭다는 마음과 불안감을 떨쳐내고 소소한 즐거움에도 웃음 지으며 지내는 작은 실천들이 행복을 맞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비움의 실천이 중요하겠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일찍 깨달았더라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남은 세월이 있기에 채움보다 비움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얻으셔야 됩니다. 더불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한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얼마나 행복한가를 더욱 더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4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모임에 가보면 덕담과 함께 건배사를 자주 듣게 되는데 옛 직장 상사가 했던 건배사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많이 채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비우면서 삽시다. 비우는 게 채우는 겁니다. 술잔은 들고 빈 잔은 내리고. 마지막으로 한용운 시인의 노인예찬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보게 저녁놀 붉게 으스러지는데 늙은 몸에 무슨 짐을 그리도 무겁게 지고 가는가. 인생길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로. 가다가 컬컬하면 허름한 주막에 들러 막걸리로 목도 축이고 얼큰해지면 주모와 한바탕 농도 걸어보고
그까짓것 그럴싸한 존재의 이유도 없이 이 풍진 세상에 태어난 것을 요만큼 살다가 가는 것도 다행 아닌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따져보면 그리 믿질 것도 없지 않은가.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계절 중 가을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계절의 중년이라고 하는 가을은 깊고 멋스럽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피부처럼 건조하지요. 3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는 노화. 가을의 낭만처럼 중년의 숙성된 마음은 좋아하지만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아쉽습니다. 여름 내 싱싱했던 잎사귀가 바싹하게 말라 색이 바래는 것처럼 인생의 중반에 들어서면 촉촉하던 피부는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거기다 눈도 뻑뻑해지고 식음료 포장지에 표기된 영양성분이나 가전제품 설명서의 작은 글씨가 읽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원인 모를 몸 안팎의 불쾌 증상과 노화 현상은 세포가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고혈압과 노안, 피부 트러블, 우울증과 치매 같은 노화 증상과 질병들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고,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되찾아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서적은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지은이 이시아라유미, 옴기니는 유네림, 발행은 전나무숲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중년 노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면 다시 잎이 돋고 꽃이 피듯 중년이 넘어도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황혼의 청춘을 오래도록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지킬 수 있는 소소한 원칙들입니다.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듯이 노화란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지금 가지에서 딴 싱싱한 사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 쭈글쭈글해지다가 결국 속까지 상한다. 인간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촉촉하고 윤기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에 물기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손끝에 침을 묻히게 된다. 또 음식을 삼키다 목에 걸려 사례가 걸릴 때도 많다. 이게 다 몸속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파온다. 또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는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말하려는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현상들도 내장과 관절뼈, 심지어 뇌에 이르기까지의 세포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유아기 몸무게의 70%나 차지하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성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노화나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는다. 흔히 생각하듯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활 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데 한몫한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 없이는 겨울나기가 힘들 정도로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그기보다는 후다닥 샤워로 끝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증이 쉽게 생긴다.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 더 찾을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 과일,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며 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진 겉모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증은 뇌세포가 건조해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 건조증을 치료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활발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세포 보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다.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평소의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지금 내 몸에 일어난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추어 젊고 건강한 몸과 뇌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이 겪고 있을 몸의 건조 증상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건조해지는 것들,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손가락 끝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나도 모르게 침을 묻히게 된다. 그런데 건조 증상이 피부와 같은 몸의 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사례가 들 때도 많다. 특히 침 분비량이 적은 노인들에게 자주 있는 일인데 심한 경우에는 떡 같은 것이 목에 걸려 숨지는 일까지 일어난다. 몸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노화 증상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요즘 들어 뭘 좀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숙취로 고생한다. 눈에 띄게 뱃살이 찌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힘이 없이 푸석푸석하다. 탈모로 머리숱이 부쩍 줄었다. 날씬하던 종아리가 푸석푸석하고 굵어졌다. 이 같은 노화 현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세포 건조에 있다.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것은 우리 피부의 주름이 늘어난 상태에 해당한다. 나무가 시들면 속이 비는 것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와 같다. 줄기를 자른 꽃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를 잃고 바싹 말라 더는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세포가 메말라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건조 현상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내 몸이 건어물이나 드라이 플라워처럼 될지 모르는 일이다. 혹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몸의 건조 증상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길 바란다. 평소에 목이 자주 마른다. 비만 오면 몸 여기저기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유 없이 땀을 많이 흘린다. 유독 하체가 뚱뚱하다 등의 증상은 세포가 건조해 노화가 진행됐다는 증거다. 뇌 노화 역시 뇌세포의 건조는 위축이 원인이다. 뇌가 노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뇌세포의 건조를 막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하체의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뇌로 가는 수분의 공급이 활발해지므로 인지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허리나 무릎의 통증, 다리의 부종, 정력, 감퇴 같은 하체와 관련된 이상이 나타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신기능의 저하는 세포의 건조와 노화로 이어진다. 메마른 세포의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게 하려면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셔야 한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매실, 간장 같은 항노화 효과가 있는 음료를 이용하면 좋다. 과도한 물 섭취는 수독을 일으킨다. 수분 섭취에 대한 그릇된 상식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 몸을 촉촉하고 생기 있게 하려고 매일 생수를 2리터 정도 마신다. 상쾌하게 잠을 깨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한 잔 마신다. 물이나 녹차를 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신다. 이런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면 오히려 노화를 재촉하게 된다. 몸의 건조가 노화에 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저 물만 마셔댄다고 해서 물이 세포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몸을 젊고 생기 있게 하는 수분은 세포 속 수분이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했다. 반면 수독을 일으키는 수분은 세포와 세포 사이나 위장 등 있을 필요가 없는 곳에 있는 수분, 즉 세포액이다.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고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물이 직접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포 외액만 늘어나 수독증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포가 메마르고 하체 비만이 되며 노화 증상이 심해진다. 나이가 들어 몸속의 절대적인 수분량이 줄었더라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염분 섭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긴 많은 모양이다. 요즘 마트의 식품 진열대를 보면 저염 된장이나 저염 간장, 무염 버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라면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짠 국물은 남기고 젓갈이나 장아찌 반찬은 멀찌감치 밀쳐놓는다. 자반고등어도 저염이란 표시가 없으면 사지 않는다. 저염식에 길들기 위한 노력이 정말 눈물겨울 정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를 맑게 하려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거나 고혈압을 염려해 무조건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전보다 염분 섭취량이 상당히 줄었어도 고혈압 환자 수는 점점 더 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또 뇌졸중 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 일어나는 뇌경색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암이나 심근경색, 당뇨병, 류마티즘 등의 질병은 염분을 제한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과연 염분을 모든 질병의 주범으로 몰아가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염분은 원래 몸속에서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이며 땀, 콧물, 혈액이 모두 짜다는 사실로도 이를 알 수 있다. 미네랄이 몸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염분은 수분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염분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과도한 수분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수분이 많아 묽어진 다량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심장은 강한 압력으로 박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몸속의 염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염분과 함께 기능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과도한 염분 제한은 노화를 향한 전력 질주나 다름없다. 피부 보습제는 세포 건조를 해소하지 못한다. 겨울이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얼굴이 당기고 피부에 흰가루 같은 각질이 일어난다. 발 뒤꿈치도 갈라지고 거칠어져서 걸핏하면 스타킹 홀이 나간다. 심할 때는 밤마다 몸 여기저기가 가려워서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마치면 얼른 보습크림부터 챙겨 바르고 틈만 나면 얼굴에 생수나 화장수를 뿌린다. 피부 건조가 심해 주름이나 잡티가 생길까봐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콜라겐을 약 먹듯이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 덩달아 화장품 회사들도 보습 기능을 앞세운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피부 보습에는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혹시라도 화장이 지워질까봐 땀 흘리는 것을 꺼려하거나 땀 냄새가 신경 쓰여 땀 분비를 억제하는 약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모순 때문에 피부노화, 피부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라. 노인이라도 건강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피부가 매끄럽고 윤기 있다. 반대로 20대 여성 가운데도 피부가 거칠고 메마른 이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보습에 좋다는 로션이며 크림 등을 2중, 3중 겹쳐 바르고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두터운 화장으로 맨 얼굴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해 나름 애를 썼는데도 그마저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느긋하게 욕조물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기분 좋게 땀을 흘리고 났을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웬일인지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하다. 푸석푸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빠져 탄력이 생기고 턱선도 날렵해진다. 이처럼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주관하는 신장도 따뜻해진다. 그 결과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된다. 이와 같은 피부 본연의 힘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인위적인 보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체온이 올라가면 세포 노화를 막는다. 그 방법에는 워킹으로도 부담 없이 체온을 올릴 수 있다. 걷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주로 하체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온이 오르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소별량이 많아진다. 다시 말해 걷기만 해도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서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 하루 1만 보 이상 걸으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쿼트는 워킹과 마찬가지로 주로 하체의 근육을 사용하여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다. 제자리에 있어서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일어서는 그런 동작을 반복하면 근육이 단련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체온이 오른다. 30년간 시달린 요통을 스쿼트로 이겨낸 남성 환자가 있다. 필자의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다리가 가는 체형의 진통주사도 듣지 않을 만큼 통증이 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스쿼트를 시작해 차츰 횟수를 늘려나갔다. 이렇게 1년간 꾸준히 계속했더니 하루에 150회 이상은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3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허리 통증은 말끔히 사라졌다. 필자가 진찰한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상체에 비해 하체가 빈약한 편이었다. 하체가 빈약하면 그만큼 근육에서 소비되는 당분의 양도 감소하기 때문에 당분이 혈액에 그대로 남아 당뇨병이 되기가 쉽다. 따라서 혈당치를 낮춰서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하체의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평소에는 다음과 같은 건강식이법과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톱볶음이나 우엉 간장조림, 미역 된장국 등을 매일 먹는다. 양파의 글루코키닌 성분이 혈당 수치를 낮추고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간장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당분의 연소를 덮는다. 상사 이론에 따르면 하체를 튼튼히 하는 데는 뿌리 채소가 좋은데 그 중에서 특히 마가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평소에 1분에 70에서 80m 정도의 속도로 매일 20분 이상 걷는다.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거나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 근육이 필요해서 오는 요통 또는 척추 변형으로 인한 요통, 변형성 무릎 관절증 같은 만성화된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몸을 덮이고 쇠약해진 근력을 단련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심장과 소장은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지 않는 부위이다. 비장해도 암이 잘 생기지 않는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열을 발산한다. 비장은 혈액의 저장소로 혈관이 많아 암자색을 띠며 온도가 높다. 소장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동 운동을 하므로 역시 온도가 높다. 39.6도의 열에 암세포가 사멸한다는 연구 결과나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이 난 뒤에 암세포가 사라진 사례를 보더라도 암이 열에 약한 데다 몸이 차고 건조할 때 생기기 쉽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몸을 덮이고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여 세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육류나 달걀, 우유, 버터 등으로 대표되는 서구식 식사를 즐기게 된 이후로 폐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같은 서구형 암은 물론이고 전체 암 환자도 늘어났다. 암을 예방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식을 중심으로 먹고 식사량도 평소 먹던 양의 60에서 70% 정도로 줄여야 한다. 피부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데는 마토란, 오크라 미역, 생청국장, 말버섯, 굴, 해삼관자, 조림무, 조림가자미의 살을 발라내 국물과 함께 그릇에 담가식히면 생선의 젤라틴 성분이 굳어 묵 같은 상태가 된다. 겉은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이 좋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점액 성분인 루틴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품을 자주 먹으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의 건조 증상도 차츰 좋아질 것이다.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금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세포 보습 생활법은 항노화 음료로 온몸의 건조를 막는 데 있다. 약으로 몸의 건조를 치료하거나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조를 막는 항노화 음료는 신기능을 촉진하여 피부와 내장뼈, 모발, 뇌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르면 처음 마신 날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다.
만드는 방법은 당근 2개, 사과 1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그대로 믹서기에 갈아 즙을 짜낸다. 사과와 당근의 껍질은 되도록 깎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짜낸 즙에 소금을 적당량 넣고 잘 섞어 씹듯이 천천히 마신다. 동양의학의 상사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하체는 식물의 뿌리에, 상체는 땅 위로 나와 있는 잎이나 줄기, 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체에 있는 신을 강하게 하는 데는 식물의 뿌리가 효과가 있다. 인삼이나 오가피 같이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몹시 쇠약해진 신체 회복을 돕거나 허약체질 노쇠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식품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신은 신장과 생식기, 비뇨기를 포함한다. 신기능이 활발해지면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와 몸 상태가 좋아지고 노화 현상이 감소한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색을 띠는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인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의 효과는 이미 서양의학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30여 년 전에 필자는 난치병 치료로 유명한 스위스 취리의 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 이 병원은 1879년에 개원한 이래 육류와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 대신 통밀빵이나 채소 절임식품, 꿀 등의 자연식품과 다양한 물리요법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해 왔는데 특히 아침마다 마시는 당근 사과 주스가 식이요법의 중심 메뉴였다. 당시 원장으로 있던 블러시 박사는 당근 사과 주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130여 가지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 함량이 으뜸이고 사과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게다가 당근을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당근 특유의 향이 약해져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진다. 병원에서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알게 된 필자는 지금까지 날마다 아침 식사 대신 마시고 있다. 맛도 좋지만 평소에 잤던 설사가 멈추고 바쁘게 일하면서도 늘 활기차고 피부도 건강한 걸 보면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당근 사과 주스는 미량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스꺼리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 세포가 건조할수록 그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무릉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 이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기능을 강화하여 노화를 막는 효과가 뛰어난 음료다. 항노화 식사법으로 배설 능력을 높인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해서 노화를 늦추려면 신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해서 배설 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당근 사과 소금 주스나 생강 홍차 같은 음료 외에도 항노화 작용을 하는 식품을 평소에 꾸준히 먹어야 한다. 동양의학에서 자주 쓰는 120가지 처방의 70에서 80%는 생강이 들어간다. 생강은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란 작용을 한다. 생강의 주된 효능은 다음과 같다. 몸을 덮여서 땀을 내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해서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한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55세의 김정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키 155cm에 63kg이었을 만큼 살이 쪘었고 계단도 오르내리지 못할 만큼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세포 보습을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니 2달 만에 5kg이 줄고 반년이 더 지나자 처음보다 무려 10kg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죠. 이젠 날아다닐 것 같아요. 62세의 최성근 씨는 40 넘어서부터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불더니 혈압까지 올라서 170까지 올랐어요. 혈압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안정되지만 어쩌다 한 번이라도 걸으면 다시 혈압이 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세포 보습을 실천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살이 빠지고 두뇌 회전도 빨라졌어요. 이젠 일 열심히 하면서 아주 가뿐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중년을 넘기면 젊은이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며 나의 나이듦을 한탄하는 것은 매우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행동입니다. 나는 내 나이대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 모습을 유지하면 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차이를 두고 싶다면 이왕 늙어가는 거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지요. 일상의 사소한 노력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건강식이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되어 건조했던 몸이 촉촉해지고 노화의 속도도 늦춰질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이라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이제라도 세포 보습을 시작하자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더 유익한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책 전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